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이야기 확인해보죠.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게 광고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시간이 짧네요. 저요? 광고를 더 길게 봐야 되나? 그렇군요. 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시장이 사실 뭐 크게 하락하고 나서 조금이나마 반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바람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또 하락했어요. 익숙해졌죠 지금. 네. 어찌 보면요. 다우지수가 0.3% 내리고요. S&P 0.57%. 그 나스닥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나스닥이 연초 대비 23% 네. 떨어졌을 것 같고요. S&P 500은 13%. 그리고 그렇죠. 다우지수는 아마 8% 9%? 뭐 그 정도 하락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엄청나게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엄청 떨어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나스닥은 20% 넘어서 베어마켓에까지 들어가 있지만 벤치마크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평균 정도. 그랬으면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머리 아파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보면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주 말에 보면 결국 이제 10년물 금리가 3.1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달에 50bp, 뭐 75bp 나오건 간에 어찌된 건 금리는 올라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뭐 약간 뭐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 3.14%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난 주말의 모습이 되겠고요. 유가는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요. 이게 지난번에 지난주였나요? 결국 이제 서울 1호권에서 결국 이제 공시지원지 끊었잖아요. 이제 수입 안 한다 이제 돼갖고 이제 효력을 이제 발생한다 뭐 이러면서 결국 천연가스도 그렇고 유가도 올라가는데 유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 곤란하죠. 유가 이제 진정돼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떨어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가장 중요한 지표가 11일 날이잖아요. 수요일 날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 수요일 오전이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수요일 밤이겠죠. 지난달에 이제 8.5%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0년 만에 최대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두 분 혹시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몰라요. 소비자 물가지수요? 아니 미국만 맨날 갑자기 보고. 그러니까 어찌 네.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를 한 그러니까 일이죠.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제 8.5인데 저도 이제 듣고 까먹죠. 듣긴 듣는데 까먹는데 지금 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 어찌됐건 지금 컨센서스는 8.1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1이요. 그렇죠, 8.1.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8.2가 나오건 3이 나오건 4가 나온 건 8.5보다 조금이라도 아래 나오면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희망이 얘기 나와봤자 별로 그쵸. 약간 사그라들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유가부터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월 3일에 발표된 네. 지표가 4.8%. 그러니까 이전에 4월이 4.1%였고 그 전이 이제 3%대가 한 5, 6개월 정도 쭉 유지가 됐다가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뭐 5% 육박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차를 이제 그 저희 아내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니까요. 네. 거의 이제 늘 일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늘까 말까인데 어저께 밤에 나갔다가 오는데 이제 싼 데 찾았죠. 그랬더니
1918원에 찍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유류세가 좀 내려가면서 네. 좀 꺾였는데 지금 이제 $110 또 올라가면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올라갈 제가 것 그 같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될 그 11일 날 발표될 소비자 물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유가가 계속 다시 올라가면 그게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역시 그런 FOMC가 가장 중요했고 고용 보고서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실제로 가장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역시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결국 104까지 갔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밀리면서 끝났지만 이 104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 저 생각이지만 달러랑 원 있죠. 달러랑 원 관계가 저는 1달러에 저는 1,100원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1,100원 네, 정도가 대한민국에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1,180원, 90원 되면 이제 1,200원 된다 그러더니 이제 다들 일부에서는 1,300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1,300원, 뭐 1,270원이나 3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1,300원이 돼갖고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예, 절대 좋을 게 없는 거죠. 마치 일본 엔화가 130엔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엔화가 약해지니까 지금 일본도 지금 저도 저게 뉴스에서 잠깐 라디오에서 잠깐 듣는데 일본의 치킨 값이 무슨 20년 만에 올랐다거나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의 편의점에서 먹는 치킨 네, 그런 게 네. 있잖아요. 그 가라야끼인가 뭐라 그러던데. 가리야끼. 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근데 그거가 지금 10년 만 20년 만에 그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백엔샵이 없어지는 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진짜 일본의 백엔샵은 정말 솔직하게 100엔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값을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은 월급도 안 오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미국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세상 어느 주식시장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냥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 같이 그냥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도 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거가 되겠고요. 저 하나를 딱 찍으면 역시 저는 미국 달러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자리는 잠깐 그래도 말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신규 일자리는 42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전망은 40만 건이었는데 지난달이랑 비슷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겠고요. 요것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요 막 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떨어진 거. 요게 순간적으로 두 달 또 훅 떨어진 거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난 거를 비하면 어느 정도가 여전히 모자르냐면 여기 딱 모자라죠. 요만큼 모자라는 거가 120만 건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120만 건이니까 최근 같은 수치로 한 40만 건 정도 계속 늘어나면 한 3, 4개월이면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이제 굳이 이제 그 토요일 날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약간 제가 숫자로 넣어왔는데 이 위에가 서비스 쪽입니다. 서비스 뭐라고 했건 간에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고객 응대 및 접객업소도 있고 무슨 다 있지만 여기 위에가 빨간색 표현인 게 서비스 쪽입니다. 우리가 분류하는 거. 다음은 이제 재화 쪽이죠. 그래서 이건 제조업도 있고 뭐 광산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정부 사이드인데 뭐 별로 그 의미 없겠고요. 중요한 건 서비스 쪽이 워낙 크기도 크지만 서비스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재화 쪽에서는 이번에 매뉴팩처링 제조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걸 하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데요. 지금 이게 가장 이번에 늘어난 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요 제일 늘어난 거요. 이 부분이 레저 및 응대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7만 8천 건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레스토랑, 바, 식당이죠. 호텔, 숙방 말씀드렸죠. 방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을 치우는 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요. 방 치우고 침대 정리하고 거기서 쿡하고 이런 분들이 부족한 거야. 공연, 아트,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연장 있죠. 그 스포츠 뭐 관객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무슨 풋볼장도 있을 거 다 경기장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7만 8천 명이 늘어났는데 잘 보시면 팬덤이 이전 대비 아직 140만 개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 120만 개 마이너스인데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났고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랐다는 겁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앞으로 증가하면 이쪽이 가장 많이 증가하겠죠. 주식을 보더라도 전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레저 및 응대 사람이 결국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붙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오면 매출도 늘어나죠. 레스토랑, 바, 호텔, 숙박, 공연, 아트 이쪽에서 전 주시장도 답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업보다는 역시 그 굿즈나 제어보다는 결국은 서비스 쪽, 이게 뭔가 있는 쪽에서 저는 성장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 수치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겠고요. 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그 걱정할 부분도 있긴 있는 건데 이걸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한국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라는 말이 2020년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좌도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그때 보면 2020년, 2021년 사이에 우리가 아는 업계에서 가장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난 쪽이 딱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증권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가 엄청나게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증권사는 흔히 해서 시황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이 좋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업계 안 계신 분은 시황이란 말을 잘 모릅니다. 근데 시황이 좋기 시작, 그러니까 세상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상상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증권회사는.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번다는 거가 저는 좀 알지만 여러분들 계산하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뭐 증권사들이요. 증권사들의 작년에 이익만, 영업이익만 찾아보세요. 영업이익을 딱 어떻게 나눠보냐면 365일로 나눠보셔도 되고 정확히 하면 한 250일 정도 나눠보세요. 250일. 그러니까 거래일 수 있는 250을 나눠보면 상상 이상. 상상 이상. 그게 이제 시황산업의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그렇게 갖고 온 것이 결국 누구냐? 개인 투자가 있죠. 개인 투자 중에서도 젊은 개인 투자하면서 시장에 처음 들어온 개인 투자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 그리고 미국 주식하면서 서학개미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빈훗이라 그래갖고 로빈 후더란 말을 쓰면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제 그분들이 실망한 거죠. 마치 비트코인을 한정 들어오다가 놀리면 짜증 확 나고 물리고 떠나듯이 지금 이게 악성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바로 이거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수치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미국 주식 거래 전체에서 개인 투자가의 비중입니다. 개인 투자의 비중인데요. 이게 미국은 우리나라랑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의 개인 거래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한 91, 2%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갈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큰 것들이 자꾸 코스피를 이사했잖아요.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개인 거래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95%, 6% 되는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인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한 13% 정도 됐습니다. 12%, 13%가 이제 항상 상내거든요. 근데 이게 20%가 넘어간 겁니다. 2020년, 특히 2021년에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미국에서도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10대들이 엄청나게 막 들어왔습니다. 마치 게임 하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특히 작년 초에는 밈스탁이라고 난리 나갔고, 그때 이제 개인 투자가 엄청 늘어났는데 그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분이 다시 줄어들 거라는 얘기합니다. 줄어들면서 사실 이게 이제 기관 투자용으로 이제 간접 투자되고, 그들도 이제 나이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면 뭐 401k나 IRA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접 투자로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엄청 늘어난 게 팩트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90%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코스피는 그렇게 높죠. 코스피는 한 50%, 60% 안팎. 아이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큰 것들은 기관이나 외국 비중이 엄청 높고, 근데 코스닥은 90%가 넘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게 이제 줄어들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게 다시 15% 수준으로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구글이나 이런 거 진짜 무섭잖아요. 블룸버그에서 구글 트렌드로 돌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파란색을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편하게 해놨는데, 사실 이거 토요일 날 참여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줌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바뀌었습니다. 예. 줌이 5월 2일자로 40분 넘는 거 유료예요? 다 유료가 바뀌었어요. 어. 네, 5월 2일자로 바뀌었는데 저는 몰라갖고 저희 방송을 오래 못했고 준비를 다 못했는데, 이게 보시면 구글 트렌드에서 2017년부터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젊은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 빵 굽는 걸 집에서 많이 구워 빵을 이제 굽잖아요. 빵 굽는 거가 일상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건데, 빵 굽는 거가 여기 약간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인데 항상 대부분이 빵 굽는 게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how to buy 스탁이죠. 주식 매수하는 부분이 훨씬 빵 굽는 거 훨씬 낮은 게 상례인데 2020년 지나면서 확 늘어납니다. 이때 처음 늘어나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에서 이제 돈도 집에 이제 생겨갖고 이제 주식 매수하는 게 늘어나. 파는 법도 아니라 매수하는 법입니다. 이게 보시면 트레이드 매도가 아니라 how to buy입니다. 주식 매수하는 법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쭉쭉, 이때가 밈스탁입니다. 밈스탁. 그래서 로빈훗이 엄청 늘어났을 때죠. 2021년. 이게 쑥 내려가죠.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매수 이거 해보니까 아닌 거거든요. 자기가 해봤던 것들이
특히 이들이 했던 소위 밈스탁들이 이제 주가 제자리 많이 가고 특히 밈스탁에 많이 같이 동조했던 것이 우리 부사장님이 그렇게 경고했던 스펙이거든요. 예, 스펙. 스펙은 대부분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스펙 여전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빵 굽는 법이 지금 다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이것도 딴 데 아니라 불목에선 기사로 내가 보고 빵 터져서 갖고 왔거든요. 주식 매수는 한번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 심리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약간 그 오늘 주초구라서 업데이트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개인 투자가 엄청 늘어났고 바로 이분이 개인 투자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네,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안타깝지만 불편한 진실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절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게 바로 이 예, 부분이죠. 예. 바로 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10대가 엄청나게 많이 했고 20대 초반 이런 분들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떠나가고 있다. 아, 진짜 안타깝네요. 네. 개인 투자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반대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할 때 매물들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이 출회돼서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공지할까요? 네. 저희 약속드렸잖아요.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이 틱톡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아 틱톡 하신다더니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영상 봤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네. 틱톡에서 그냥 미주미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주미. 저 누굽니까? 딱 하나 올라갔습니다. 딱 하나. 아, 네, 네. 딱 여러분 봐서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팔로워가 한 명입니다. 자랑스럽게. 아마 제가 보기에 네. 둘 중에 한 명이 만들고 한 명이 팔로워한 것 같은데 네. 팔로워도 좀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틱톡을 시작한 미주미 여러분들 틱톡에서 미주미 대리킴과 우리 박종훈 팀장이 함께하는데 조회수가 0이네요. 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이유 중에 나의 큰 자산을 불리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시지만 소소하게 뭐 생활비를 벌겠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 학원비가 좀 너무 학원비 벌겠다?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비를 좀 벌어볼까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시장 하락해서 오히려 학원비는커녕 애 하나 학원 끊겠다 싶으신 그렇죠. 쉽지 분들도 않죠. 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부사장님도 아이들 교육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신경만 쓰죠. 신경만. 돈은 안 쓰십니까? 네, 거기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예. 사실 학원비도 엄청 비싸다고 해요. 제 비쌉니다.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애들 학원 하나 보내는데 허리가 휜다. 뭐 학원도 하나만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설탭에서 우리 3프로 TV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잠깐 안내를 네. 드리자면 설탭이라는 시스템이 스카이 출신 우리 과외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1대1 온라인 과외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터넷 강의가 우리가 좀 일방적으로 그냥 보기만 한다면 이 설탭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소통이 돼야죠. 예, 가장 과외를 중요한 겁니다. 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예 뭐 진도에 맞춰서도 수업을 할 수 있고 이제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수업을 할 때 학부모님이 밖에서 그 수업의 내용을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감시가 가능하다. 좋은데요? 예, 그리고 수업이 필요한 태블릿 같은 경우는 또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명문대 스카이 출신의 선생님들로부터 과외를 무려 19만 9천 원부터. 예, 요거 부터? 중요합니다. 예, 예. 19만 9천 원부터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또 3프로 TV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준비해 뒀습니다. 이 여러 가지 뭐 첫 수업 무료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공지 관련해서 꼭 확인하셔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네. 또 아이들 교육은 또 놓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모로 쉽지 않은 그런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좀 돈도 많이 벌고 자산이 네. 불어나야 가정의 달이 행복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고 강수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있었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조금 주식시장이 어려워도 힘든 마음만 가져가지 마시고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